자, 랭킹쇼! 오, 나의 주식! 네,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금요일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사실 다음 주 월요일장 쉬잖아요. 그쵸. 게다가 금요일도 쉬어요. 그렇죠.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FOMC 정말 커다란 이벤트라도 많아요. 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 오늘 뭐 쉽게 풀어가긴 어렵습니다. 네, 뭐 얼른 불확실성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뭐 시나리오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전문가들도 포트를 이번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수익을 위한 종목 체크. 이거 진짜 바꿀 만한 거지, 그대로 갖고 있을 만한 거지. 당연하죠. 네. 네.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체를 위한 그 전략들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네. 랭킹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랭킹도 맞춰가시고 종목 진단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와 계시는지 네. 실망스러운 숫자 772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결국 네. 실망스럽지는 않은 게 지금 뭐 랭킹쇼 참여를 하냐를 떠나서 네. 시장 자체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자꾸 떨어져서 그래 오늘은 좀 시원하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셨던 분들이 네. 오전 좀 지나가면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실망을 좀 걷어들이시고 항상 실망을 안 시키는 랭킹쇼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망감을 현실로 좀 가져오세요. 이제 그냥 냉정하게 맞아요. 종목별로 진단 정확히 받으시고 내가 진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만한 종목이면 과감히 듣고 그쵸. 정리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종목이라면 칭찬 듣고 기분 좋게 주말 연휴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캐스터인가요? 예, 제가 5분 만에, 5분 예. 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1시에 발표된 건데, 일본은행에서 계속 지연된다고 얘기 나오다가, 12시 벌써 나와야 되는 그렇죠. 얘기들이 안 나왔죠. 나왔어요, 1시에. 그래가지고 금리가 동결이 됐고, 이제 일드 커브, 지금 YCC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똑같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일본, 그러니까 1시 때, 이 엔화가 변동성이 참, 변동성이 와, 정말 장난이 이렇게 아니었어요. 움직였습니다. 한번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예. 있는 지금 상황이고 134엔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보면은 약간 좀 올라오긴 하나요? 네. 원래 1% 넘게 코스닥이 빠졌다가 1% 안쪽으로 낙폭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네. 남은 시간 또 어떻게 움직일지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시간대에 랭킹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의 랭킹, 공개하기 전에 우선 인사부터 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을 와주셨을까요? 진짜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미라클님께서 맞아요, 실망스럽네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턱 흘리셨고요. 자, 그리고 졸파고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네. 아니 진짜 랭키쇼 지금 그 개편 뒤에 지금 몇 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참고로 약간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 네. 지금 놀러 갈 거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런 그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이제 금요일 날 빨리 퇴근해가지고 짐 싸들고 가자.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니까 옥냐님 와주셨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창호 아라님 네.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옥냐님은 저희가 도움도 많이 드렸고 해서 많이 와주셨기도 해서 네. 뭐 낯설지가 않고 오랜만에 네. 와주신 느낌이 안 듭니다. 그렇습니다. 맨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자, 어딜 그리고- 가셨다가 이제 오십니까? 예. 나비아님도 오셨군요. 그렇군요. 저도 있어요. 인사를 좀 미리 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나비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 고고님께서도 함께 하시는데요.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왠지 갖고 계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있을 것 같고요. 4차 산업시대 고고 닉네임이 가야죠. 독특하네요. 수익 고고. 자, 그리고 강병옥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많이, 예. 힘드신 지금 상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아니, 지수가 순식간에 거의 뭐 10% 가까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온 수준이니까. 그렇죠. 개별 종목들 뭐 20% 이상 순식간에 손실 난 경우도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네, 저희가 옆에 있습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흔들려 보시죠. 네. 자, 그리고 소울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우리 졸파고님께서도 강병옥님처럼 네. 너무 힘들다. 예. 아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위로가 되는 올려주세요. 이 네.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이 많이 올라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쵸.
늘상 이럴 때 저희가 더 강조를 해드리는 찬스, 게 예. 이게 찬스입니다. 그렇죠. 없을 진짜 때. 이럴 때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택지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미리 뽑지를 않고 지금 종목이 안 올라와요. 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일단 솔직한 방송이네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 그 전에 진단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렇죠. 종목 진단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자, 이렇게 사지에 몰려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부터 한번 공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앞서서 저희가 좀 속보로도 미리 알려드렸지만 일본 얘기가 많이 엮여 있잖아요. 맞아요. BOJ도 있지만 과거에 오늘이 뭐냐면 바로 이순신 우리 장군님 탄생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본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제가 찾아볼까 하다가 그거 조금 전쟁을 이런 날에 굳이 무겁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한일전 최다 득점 경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건을 좀 골랐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긴 경기 중에서 진 경기 하면 오늘 이거 기분 나겠어요? 기분 안 나죠. 안 그래서 나죠. 이긴 것 중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넣은 거 그리고 친선 경기는 네.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공식적인 경기를 통해서 했던 이런 대회 중심으로 저희가 찾아와 봤습니다. 와, 뭐가 되게 많은데요. 네, 이게 보게 되면은 다 어떤 게임들이 따다닥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예. 총 우리나라가 일본과 붙었던 경기는 81개의 경기가 되겠고요. 진짜 많네요. 네, 그 중에서도 반 이상 42번을 승리했고 네. 잘했다. 그리고 잘했다. 23무에 16패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요즘 좀 진다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오늘 12시에 나와야 될 거 계속 뜸들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애타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아주 시원하게 한일전 우리가 승리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5개의 경기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를 하나 띄워드릴 겁니다. 좋아요. 거기서는 가장 시원하게 이겼던 그 그렇죠. 최다 득점 경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 5개 5위부터 4위, 3위, 2위, 1위까지 하나씩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하나 다녀오는 동안에 1위 투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5위 경기가 뭔지 요거 이야기 잠깐 해보면서 저희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에디님이 요건 못 맞추겠네요, 그러네요. 에디님 항상 못 맞추시죠? 자, 요거는 못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일이 FIF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뒤져가지고 꺼낸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시죠? 제 맘대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예. 꼭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 진단 바로 좀 가볼게요. 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도와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을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 고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자, 보령이 들어와 있네요. 네, 보령 9,435원에 13%. 사실 보령의 경우에는 이 랭킹쇼 첫 주인가요? 우리 얼마 이거 전에 처음 했던 다루는 걸로 게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력 좋네요. 자, 네. 보령 9,435원에 13%인데 8,700원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쵸.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2분기 실적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보령입니다.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네. 2분기 쭉 실적 나올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요. 목표가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9,435원이네요. 비중이 지금 13%. 추가 매수를 이제 해서 2분기 실적까지 이제 가져가겠다 이 뜻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보령 제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가 갤포스 용각산 그죠? 이게 보령 제약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일반 의약품 쪽이고 그다음 전문 의약품 쪽으로는 우리가 고혈압 치료제도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인정성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당뇨 쪽하고죠. 당뇨나 고혈압 또 이런 이상 지혈증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은 연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예, 제가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평균 보니까 391억, 400억, 414억, 566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고 그다음 재무구조도 보면 상당히 탄탄하죠. 현금 흐름표도 나름대로 괜찮고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 전통적인 이런 제약사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지금 상장된 지가 88년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그다음 이게 기업이 설립한 게 1963년생이면요. 올해 나이가 60이라는 거죠. 그죠? 설립이 1963년도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신약 개발에 상당히 더딘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가가 달력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쪽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령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달력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약사예요. 이 종목은 저는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이게가 일봉 차트고 이게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봉 차트고요. 그렇죠? 올봉 차트상에서 보면 주가는 뭐 거의가 저점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 이렇게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죠?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요. 주가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서는 구간에 이제 아직까지는 돌아서기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돌아서려고 좀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13%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 9,430원이니까 35원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계세요. 이서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차라리 신약적으로 하시려면은 차라리 한미약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나와 있는 보령제약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이 기업이 지금 종로에 가면 그쪽에 보령빌딩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보령빌딩이 따로 있거든요. 그 종로 가면 어디야 창경궁 쪽에 가면 그 보령빌딩이 있잖아요. 뭐 안산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예산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는 주가에 달력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반등 나오면 주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약주 중에서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5,969억이면 딱 PER 10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주가가 대단히 싼 거죠. 이거는 그 대신에 주가가 싸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령 살펴드렸습니다. 보령제약으로 많이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빨리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대로 보유를 하셨다가, 매수가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시고, 차라리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다른 종목 쪽으로, 눈길을 좀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령에 대한 종목 진단 도와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죠. 네. 저희가 이거 처음 이 보령 봤을 때 이거 보령제약 아닌가 뭐 이랬었는데. 뭐야, 보령이 뭐야?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보령. 시장 보면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한 번 슬쩍 관심 안 두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그쵸. 맨날 본다고 보는데 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도 있고 그렇죠.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도 이름 갑자기 바꿔서 이게 뭐지 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도 제깍제깍 이렇게 진단 프로그램도 보시고 하시면서 업데이트 하셔야죠. 네, 네.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레몬티님 진짜 솔직하다라는 말씀. 자, 그리고 조엘파고TV님 4등까지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1998년. 네. 세곰주말님 메르데카 80년대 메르데카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대회 이게. 이름에 대회 이름. 메르데카 대회? 네. 저는 사실 원래 제가 축구를 잘 안 봐서 그죠. 저는 격투기밖에 안 보거든요. 격투기 아니면 저 쇠질 하시잖아요. 뭐 그런 네. 거밖에 안 봐서 네. 축구를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 낯선 게 굉장히 많습니다. EAFF도 저는 잘 모르겠고 네. 동아시안컵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은 네. 공 갖고 노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주로 잠깐만 이거 좀 봤어요. 읽어야 되는데 왜요? 곰팔님께서 아재 두 분 붙여놓으니까 시끄럽다. 시끄럽대요. 죄송해요. 자, 시끄럽지 않게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종이배님께서 범한 퓨얼셀. 종이배처럼 예, 약간. 슬슬. 예, 그럼 더 아재 소리 들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범한 퓨얼셀 올려주셨는데요. 네. 29,500원에 매수하셨고 15%입니다. 오늘 범한 퓨얼셀은 좀 분위기가 최근에 이번 주 다 안 좋아요. 아하. 이게- 계속 음봉이네요. 지금 오늘 2.7%. 네. 예, 28,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궁금하실 부분들 이제 가격 전략들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범한 퓨얼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게 나와 있는 범한 푸셀이라는 기업이 그 범한 산업에서 우리가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분할해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우리가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수소 버스에 들어가는 거 있을 것이고 이 기업이 지금 주로 하는 게 지금 잠수용 그 연료 전지 쪽이거든요. 우리가 그 해군에 보면 장보고 있잖아요. 그쪽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수용용 연료 전지라든지 또는 건물용 연료 전지 쪽인데 이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당장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보니까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이 규모가 지금 보면은 이제 물적 분할해서 지금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이고 영업이익이 13억 나왔잖아요. 요 규모가 적어도 100억 정도는 넘어와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쪽이니까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최대한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29,500원에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종목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최소한 이런 종목은요, 연말까지 보는 거예요. 연말이나 1년이나 2년 요 정도, 3년 요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하는 거. 이게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성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가 아니고 중기로 가져가시는데 제가 단기로 놓고 보면은 주가는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 이게 3만 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3만 2천 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대략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네. 그죠? 이분께서 보니까 최근에 요 매수하셨네. 그죠?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건데. 이 종목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신다면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이 종목은 뭐 3만 5천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 있는 것만 15%만 가지고 한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보는 전략. 단기로서는 승부를 걸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은 최소한 연말이나 1년, 2년 내다보고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의 진단이 좋은 점은 일정까지 싹 다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가격만 알려주시면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계속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약간의 힘이 좀 관심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연말까지 15% 들고 계신 거 가지고만 3만 5천 원 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우리 종이배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사 전문가께서 수십 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머릿속에 네. 쌓인 빅데이터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요. 저거는 노하우죠. 그렇죠. 이게 진짜 노하우라는 진짜 겁니다. 노하우죠. 사실 네. 주식 제대로 보려면 이게 데이터, 이거 경험치 없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봤자 합니다. 저희 랭킹쇼 웬만한 분들 섭외 안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쨍쨍한 분들로만 섭외를 한다는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저희 슬슬 5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요거거든요. 네. 축구 한일전에 최다 득점 경기. 참고로 점수 차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다 많이 득점한 경기. 상대가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긴 경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넣었던 경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5위를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2019년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2019년 EAFF 동아시아컵의 3차전입니다. 그 결과가 1대0. 그렇죠. 한 점 차이가 5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다 찾아보면은 0대0 또는 이제 승부차기 네. 이렇게 간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애초에 득점이 없는 경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조건을 이제 친선 경기를 빼다 보니까 싹 걸러져요. 그래가지고 이때 황인범 선수가 네. 깔끔하게 한 골을 넣으면서 일본을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1985년 완전 과거로 갔을 때 네. 이분 아실 겁니다.
아시는 태어날 분은 때쯤이네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그때 연령대예요. 허정무 우리 전 감독님께서도 야. 골을 한번 넣어서 1대 0으로 이긴 적이 선수 있었습니다. 시절도 대단히 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까지 하죠. 그렇습니다. 자, 자. 5위가 이렇게 2019년이 랭크가 딱 됐습니다. 그쵸. 자, 이제부터 더 헷갈려지죠? 4위, 3위, 2위, 1위 나와 있는데, 그쵸. 1점 차이가 5위야? 그렇죠. 나머지는 뭐야? 4위는 2점 차인가? 네, 그렇습니다. 힌트 예. 좀 드리겠고요. 자, 4위에 오른, 그 게임. 경기가 어떤 경기일지 한번 네. 골라주시길 바라면서. 선수도 맞춰보세요. 예. 네. 자, 그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 네. 말기셔라. 예. 너무 텐션 좋으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NC 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매수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40만 원에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50%요? 50%좀 아찔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NC가 왜냐면 100만 원도 넘게 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40만 원에 50%. 일단은 좀 내려갔다가 그래도 오늘장은 4% 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쵸. 자, 37만 8,500원인데요. 자,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는 한 5, 6월 달까지 단기적인 목표가가 얼마를 보면 되겠나 싶어서 저는 40만 3천 원에서 40만 5천 원을 봤어요. 매물대가 많다고 그래갖고. 조금만 더 먹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렇죠, 됐거든요. 아니요, 한번 44만 얼마에서 네. 저도 한 30% 되는 거 수익을 보고 다시 내려왔길래 그날 매수를 좀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한번 수익을 보게 되면 또 욕심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럼요, 자, 제도죠. 그러면 일단은 한번 수익을 봤는데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자, 금사 전문가님, 일단 NC소프트로 한번 수익을, 놨다가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물리셨습니다. 자, NC소프트 5월, 6월 내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분께서 보니까, 이제 40만 원에서 이제 매수하셨으면 비중이 지금 50%잖아요. 비중 조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NC소프트, 그러면 우리가 리니지 더블을 하고, 그 다음, 리니지 2M이잖아요. 그죠? 요 매출이, 조금씩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NC소프트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으려면요, 새로운 신작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여러분들 게임주는요, 신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게임도 마찬가지 신작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NC소프트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그런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한 거죠. NC소프트보다는 넷마블 자체가 더 훨씬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넷마블이 보세요. 넷마블 자체는 보세요. 추세는 넷마블은 주가는 이제 상승 추세로 딱 이렇게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넷마블이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보니까 주가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 되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줬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게임주도 사실은 시대 흐름을 타는 건데 지금 게임주가 실적이 좋은 기업도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게임주 중에서 M게임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제가 선호를 하는데 M게임 주가도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좋은 기업도 M게임은 여러분들 5년 연속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거든요. 부채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5년 연속 지금 좋아지는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아지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38개 종목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양대 시장에서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총 38개 종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중에서 한 종목이 M게임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HP, SP가 있고요. 그 다음은 대형주로 삼성 SD에 제가 세 종목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 종목을 가져가시면 돼요. M게임도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최근에 주가 빠지는 거 보세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게임주가 아니라는 것도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NC소프트의 주가는요, 거기가 저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니지만 가지고도 이 기업은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40만 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매수가 오면요, 일단은 50%잖아요. 이 종목 가지고 50%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한 20%만 가져가세요. 매수가 오면 이게 40만 원입니다. 이게 오면은 50% 중에서 30% 매도하시고 20%만 가져가는 전략. 또는 전량 다 매도하셔가지고 매수가 오면 제가 두 가지 전략입니다. 50% 가졌는데 40만 오면은 30% 팔고 20% 가져가는 전략이 있고요. 전량 다 매도해서 차라리 20% 정도를 넷마블에다가 집어넣는 경우, 또는 뭐 N게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제 말이 좀 맞다 그러면 한번 실행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장님, 이제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넷마블이나 M게임 다른 종목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여보세요? 네. 예, 쪼매가 40만 원의 본전인데, 네. 쪼매가도 수익은 못 보겠습니까? 금사점원에 한마디만 더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제 40만 원, 요 정도에는 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2만 원, 43만 원 정도 오면, 대략 한 4%, 5% 정도 수익은 가능해 보이니까요. 한 42만 원 정도 하면 전량 다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텐션이 너무 좋으시고. 야, 진짜 주고받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일 듯이 해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재밌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게, 아니, 금사전문가께서 다른 종목 열심히 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이거 수익 볼 수 있어요. 할 말은 꾸준히 다 하십니다. 아, 이야, 그런적인 질문. 아주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래서 전화 통화를 하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묻고 싶으신 거 그냥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한 번에 두 종목 봐드리고 이렇게 못합니다. 네, 저희가 도저히 커트할 거예요. 네. 자, 참고를 해보시고요. NC소프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 또 일본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 네 번째 종목으로 이 종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하. 네, 우리 똑똑 박사 에리님께 제가 아까 전에 채팅으로 미리 여쭤봤는데 야, 에디님이 역시 똑똑해요. 네. 오늘 랭킹쇼를 관통하는 주제를 정확히 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매수 문의로 모나미를 해주셨어요. 일본 하면 모나미래요. 그렇죠. 예전에 일본 반일 노제팬 이랬을 때 이제 대표 모나미 종목이었죠. 그랬었었는데 모나미 이름이 일본 말 같네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몽암이에요. 네. 내 친구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이 모나미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볼 텐데 0.9% 밀리고 있습니다. 3,260원대 현재 네.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8월 이때가 모나미의 전성기였죠. 정말 대단했죠, 그때는. 네, 자, 전성기를 뒤로하고 지금은 힘이 많이 이제 네. 줄어들면서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모나미 사도 됩니까? 이 모나미는 제가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터지면서 모나미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모나미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일본하고 관계가 좀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죠? 모나미는 지금 자리 주식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게 없습니다. 평균 매출액이 보세요. 똑같잖아요. 오늘 1320억, 1278억, 1300, 1400억. 매출액이 이겠어요. 매출액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300억에서 사이에 두고 그냥 등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모멘텀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모나미라는 종목은.
만약에 뭐 우리 그 시절에 만약 있었더라면은 못나비 그때는 뭐 학생 수도 많고 하니까 못나비 153 볼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1974년도 상장을 했으니까 뭐 그 정도에 있었으면은 뭐 충분히 한번 매수가 가능해 보이죠. 예전 같으면 그죠?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문구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그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제 친구들이요, 대한민국 안에 모든 직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문구점 하는 친구가 다 있어요. 이 모나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문구류가요, 굉장히 너무나 치열해요. 이 종목 가지고 매수 문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나미 아니랍니다. 사지는 마시고 오늘 일본 주제로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전반부 함께 해주실 금사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시간도 좀 지나갔는데 4위 한번 공개하고 지나가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쇼 주제입니다. 축구 한일전 최다 득점 경기 4위에 랭크된 경기는요. 네. 1998년 아시안 게임의 2점 득점입니다. 네. 네. 이때 이제 득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알만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독수리, 아시아 독수리 최용수 선수가. 야, 정말 대단했던 공격력을 자랑했던. 제가 저도 할 정도니. 그렇죠. 네. 이 최용수 선수는 이때 두 골을 딱 넣었었는데 대단합니다. 사실 특별히 일본전 때도 강했던 네. 그런 선수여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 또 1997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 이때 피파 월드컵 아시아적 최종 예선 때 네. 서정원 선수, 아하. 그리고 우리 도쿄 대첩의 이민성 선수까지 이렇게 한 골씩 한 골씩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봐야 되니까 네. 후반부를 도와줄 전문가도 모셔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호칭 조심해야죠. 네, 큰 실수로 시작을 하네. 다른 분 모실 뻔했어요. 예. 자, PB님 그러면 일단 오늘장 특징주부터 잡아주세요. 네, 오늘 이제 가장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면 KG 모빌리티가 될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이제 쌍용차가 이름을 바꾸었고요. 이제 KG 그룹에서 이제 KG 모빌리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 2년 한 3개월, 4개월 동안 거래 정지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거래가 풀렸습니다. 거래가 재개됐고요. 어제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침에 장이 열리고 나서는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KG 모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KG 모빌리티도 결국에 아침에 움직였던 거 대비했을 때는 좀 부족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 뭐 KG 그룹주죠. 뭐 KG ETS, KG 스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가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KG 모빌리티의 이제 상장 재개, 그러니까 거래 재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다면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지금 KG 그룹에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어제 기사로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뭐 전기버스 그리고 KG 모빌리티를 통한 전기차 뭐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이게 형태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쉬운 형태이긴 하지만 뒤에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으로 KG 모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그룹주들 아주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모빌리티 아주 좋네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양봉이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예. 뭐 이렇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실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본격적으로 또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삼강 MNT. 지금 채팅창에 네. 보니까 에너지 관련돼서 왜 이렇게 부진하냐. 사실 SK 오션 플랜트는 이제 풍력 쪽이잖아요. 그렇죠. 삼강 MNT였고. 그런데 오늘 뭐 특히
그 태양광 쪽에 네. HD 현대에너지 쪽에서 이런 종목도 굉장히 부진한데 한번 SK 오션플랜트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22,360원에 20% 비중이거든요. 네. 2022년 8월에 매수하셨대요. 좀 됐네요. 네, 올해 상반기 25,000원 정도 반등 기대했는데 분위기가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그럴 만도 한 게 이거 진짜 기대 많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갈까 말까 이러고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좋은데 왜 안 가? 이런 거죠. 예. 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석 PB님, SK 오션플랜트 이거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주가 좀 약간 답답하게 생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SK 오션 플랜트라고 하면 결국은 오션 플랜트 해서 이제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뭐 구조물을 만드는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좋아할 만한 게 거의 그 주가 이름에 종목 이름에 다 붙어 있잖아요. SK도 붙어 있고 뭐 오션도 붙어 있고 플랜트도 붙어 있고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인데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가지는 수급이 안 쏠린다는 건 결국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거니까요. 관심을 부족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핵심은 결국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의 차이겠지만 만약에 안목을 조금 더 넓게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해상풍력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거고요. 해상풍력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라든지 기술력 모두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생각보다 안 올라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해상풍력이라는 저는 이제 테마의 신선함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테마의 신선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게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NCM이 강조되던 시기와 LFP가 강조되던 시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LFP가 새롭게 시장에서 좀 부각될 때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듯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시점이 작년 여름 무렵이었었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에 조금 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 다소 예전에 비해서 그 테마의 신선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가 나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1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한 1,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184억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8% 정도 늘어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 역시나 이제 해상 풍력 시장이겠죠. 미국이 이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해상 풍력 단지 조성 계획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결국에는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 보면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이 종목은 좋은 그림이다. 대신에 짧은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해상풍력이라는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시장에서 수급을 끌어당길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뭐 목표가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매수가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로 보면 전 고점이 한 22,000원 부근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더라도 한 24,000원 정도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4,000원 위쪽의 매물을 벗겨내고 나면 위쪽으로는 생각보다는 매물 없이 꽤 많이 뚫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매수가까지 왔을 때 이것을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신선한 테마, 프레시한 테마, 핫한 테마로 옮겨가느냐. 그게 아니고 좀 긴 관점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가져가느냐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은 한 25,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는 거 첫 번째 한번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전에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이제 한 3만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3만 원대까지 가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 두 가지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전략들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봄님의 SK 오션플랜트였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560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560이요? 예, 860.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나 깜짝 놀랐잖아요. 어유 깜짝이야. 아유. 자, 여러분 덕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300분을 날리시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08님께서 환율 얘기 좀 해주시고 계시고. 아이고, 참. 그리고 우리 지니님께서는 강원 에너지. 네. 아, 벌써 손실이 마이너스 28%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비희씨님 역시 믿을 건 에코프로니까. 한 방에 있는 에코프로인가요? 예. 정말 에코프로. 볼 때마다 아찔합니다. 봄님께서 상당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주말님께서는 제가 300명 못 봤다고 노안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시력 해주네요. 많이 안 좋아지셨네. 얼만가. 자, 어쨌든간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랐는데요. 아리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DXVX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 종목. 요게 아마 지난주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요런 키워드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글쎄요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예, 지금 박스권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하단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PB님, DXVX 약간 생소한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XVX라고 하면 많은들 생소하실 건데 이 종목이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이제 이전에는 캔서롭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폐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올해 이제 3월 말이죠. 3월 말에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시장에서 좀 거래가 되기 시작한 종목이고요. 캔서롭 앞에는 이름이 엠지메드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법한 종목이긴 했는데,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또 생소한 종목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캔서롭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죠. 신라젠이 이제 성장폐기 되기 전에, 신라젠이 꺾이기 전에 제2의 신라젠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딱 과거의 이야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DXVX 같은 경우는 임종윤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임종윤 사장이 이제 한미그룹이죠.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회장의 아들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해서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김종윤 대표가 잘할 거니까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경영자의 능력보다는 이제 회사의 가치라든지 회사의 내용을 조금 더 중시하기 때문에 대표가 누구다 이런 거는 참고 삼아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거래 정지가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월 말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될 때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진 않았고요. 이 부분은 되게 심플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 결국에 시세가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기 위해서는 그때 맞는 또 좋은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좀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이제 중국 의약품 시장에도 현재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 항생제라든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치료제를 공급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의약품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제일 주목받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한 12가지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글로벌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장내 미생물, 장내 유산균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치료제를 사람한테 잘 맞는 흡수가 잘 되는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하고도 굉장히 아기가 잘 맞는 얘기라고 조금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핵심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면 당연히 4년 동안 거래 정지를 당한 종목이고 이번에 이제 거래가 풀린 종목이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회사 안에 있는 회사 재무적인 기대감보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이라든지 근데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종목을 이제 상승을 이끄는 플러스 알파는 되지 못하겠죠. 반대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따라서는 이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아까 매수가가 6,600원 정도로 제가 봤었거든요. 차트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6,600원 정도면은 아마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투자해볼 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같은 마이크로 바이옴 테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편이고 또 이제 거래정지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시세 나는 데까지 모멘텀이 아직까지 약하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이제 본전에서 정리를 해서 아니면은 다른 바이오 업종, 다른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종목들로 수평 이동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끝까지 내가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뭐 힌트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은 뭐 피레칩처럼 위쪽에 이제 뾰족뾰족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피레칩을 만들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당일 시세에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수급이 쏠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속적으로 2일, 3일 가는 것이 아니라 당일날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이렇게 이제 수급이 금방금방 꺼져버린다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제 이것을 활용한 뭐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아리오님의 DXVX. 입에 잘 안 붙네요. 안 붙어요. 이게 보니까 2021년 말 이때 한번 이제 캔슬업에서 사명을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었고 어쩐지 낯설다 하면 보통 사면 바꾼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이호석 PB님께서 앞으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한창 해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오늘 랭킹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축구 한일전 최다 득점 경기를 따져가고 있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이긴 경기 중에 몇 제일 골 많이 넣었냐? 득점했던 네. 거. 자, 3위를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3위, 띠딩! 뭔가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렇죠. 제19회 메르데카 대회 조별 예선 5차전입니다. 이때 3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득점 모두 차범근 전 감독이 다 했습니다. 해트트릭. 우리나라의 그런 그러니까 공격수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전설이죠. 지금은 뭐 손흥민 이러지만 네. 차범근 선수의 그런 기록을 못 깼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아주 차범근을 날아다니시면서 3골을 몰아치셨다. 메르데카 대회, 이게 말레이시아가 독립을 기념하며 되면서 맞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요 당시가 75년도죠? 그렇죠. 네. 70년도 둘 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맞아요. 때네요. 예. 참고로 메르데카라는 게 말레이시아어로 독립이라는 뜻이래요. 아셨죠? 오, 교양! 좋아요. 최고로 고급스럽게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급스러운 거보다 종목 진단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가볼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입니다. 이호섭 PB와 함께 레몬티님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레몬티님께서 요청을 해주신 종목이 있는데요. 요거 다들 아실 거예요. 선익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셨다고 지금 채팅으로 봤어요. 그렇죠.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OLED 관련해서도 정말 많이 반응이 나왔던 종목인데 4만 원에 15%예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자, 4만 원이면은 꽤 높은 가격인데요. 자, 선익 시스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선익 시스템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선익 시스템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질착 장비를 만들거든요. 질착 장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OLED를 잘 붙이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화되어 있는 분이 소형 작은 OLED에 대한 증착 장비 시장에서 이제 마켓쉐어 1위, 그러니까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부각받았던 것이 총 한 2번 정도인데요. 방금 이정원권님께서 딱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깔끔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때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선익 시스템이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 컨텐츠도 중요하고 플랫폼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컨텐츠가 플랫폼이 이제 건물을 짓는데 철골이라고 생각하고
컨텐츠가 시멘트라고 생각하면 이 시멘트를 날라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멘트를 날라줄 수 있는 트럭이 이제 그 장비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비를 만드는 것이 선익 시스템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테마가 지금은 신선하지 않죠. 아무래도 좀 죽은 테마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부각받는 내용이 생겼던 부분이 바로 이제 OLED인데요. OLED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애플이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OLED 8세대 OLED 8세대 장비를 이제 진짜 장비를 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MWC에서도 그 MR 헤드셋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소형 질적 장비가 필요한 것은요. VR용 기기, MR용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에 굉장히 가깝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소형 디스플레이의 활용이 증착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만 원이라는 매수가면 지금 이 종목이 상장 이후로 해서 신고가 영역을 계속 좀 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4만 원이라는 가격은 아마도 한 며칠 전이죠. 며칠 전 상한가 들어가는 날에 그 상승 부분에서 사셨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조종권에 사셨거나 뭐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제가 메가 트렌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한 10년 정도 이어지는 유행이라는 거고 트렌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10년 정도 이어진다는 것은 10년 동안 이게 이 종목에 대해서 부침은 있겠지만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결국은 메타버스가 이미 좀 한풀 꺾인 테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안에서도 이제 VR, XR 같은 경우 그 기기를 만드는 데 있는 필요한 장비로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글로벌 마켓 셰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앞으로 계속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차트 보시면 종목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 만들 마다 시세가 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시세를 내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서 두 번이나 매물이 쌓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4만 원 가격대 오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걱정 없이 들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생각보다 시세가 나지 않아서 재미가 없다. 아니면은 조금 더 빠른 쪽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유하시다가요. 매수가까지 오시게 되면 정리해서 조금 더 빠른 쪽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같이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짧게 봐야 될지 길게 봐야 될지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네. 선익 시스템 살펴드렸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호섭 PB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진단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일단 오늘 랭킹쇼, 한일전 최다 득점 경기의 랭킹을 보고 있죠? 그렇죠.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짜잔. 네, 그렇습니다. 2위는 2017년 동아시안컵 3차전의 4대1이었어요. 이때 득점 김신욱 선수 2점, 네. 정효 선수 1점, 염기현 선수 1점 이렇게 기록해서 4대1로 정말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억 아마 2017년이니까 많이들 나실 것 같습니다. 박살 내버렸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1위는 감도 안 와요, 사실. 1954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3월 7일이었고 예. 최초의 한일전. 그렇죠. 네, 이때 이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었었는데 네. 저는 선수들 이름이 이렇게 있지만 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진 못했어요. 예, 정남식, 최정민, 최강석 선수께서 두 골 한 골로 5대1로 밟아버렸던 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랭킹 축구 한일전 최다 득점 경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인데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죠. 네. 금산 전문가의 유튜브 공방이 있습니다. 공개방송. 오늘 오후 4시. 오늘 오후 4시에요. 수익률 100% 도전이고요. 하반기 최대 실적주가 뭘지 같이 한번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이 멤버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 아쉬우셨던
종목 진단 더 기회를 많이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참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오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